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학교에 다녔죠. 그런데 혹시 내가 다녔던 학교 건물이 왜 하필 그런 모습이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모든 학교 건물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청사진, 그 설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만화 좀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 정말 딱 보여주지 않나요? 좋은 시설, 따뜻한 햇빛, 조용한 주변 환경.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학교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만드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학교 설계 여정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결정 단계로 들어가 보죠. 바로 학교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 땅을 고르는 일입니다. 건축가들은 그냥 빈 땅이라고 아무 데나 고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학생들이 오가기 편한 동네의 중심부인지, 시끄러운 큰 길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지, 햇빛이랑 바람은 잘 드는지, 또 나중에 학교가 커질 걸 대비해서 여유 공간은 있는지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이미 완벽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땅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조금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건 마치 컴퓨터를 조립하기 전에 어떤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설치할지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학교 운영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교실이랑 학생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움직이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틀인데요. 이 선택 안에 학교의 교육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종합교실형. 이건 모든 수업을 한 교실에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 집처럼 안정감을 주지만 전문적인 과목을 배우기엔 좀 한계가 있겠죠. 정반대편에는 교과 교실형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 반 교실이 없고 매 시간마다 그 과목 전용 교실로 학생들이 옮겨 다니는 거죠. 시설은 최고겠지만 학생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좀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둘을 섞은 일반 플러스 특별 교실형입니다. 우리 반 교실은 있으면서 과학이나 미술 같은 특별한 수업만 이동해서 듣는 거죠. 안정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절충 아닌 셈입니다. 좋습니다. 학교 전체라는 큰 그림에서 이제 학습의 심장부, 바로 교실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죠. 교실들은 과연 어떻게 배치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배치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왼쪽이 엘보형인데 교실들을 긴 복도에서 살짝 떼어내서 각 교실의 독립성을 높인 구조예요. 공부에 집중하기엔 아주 좋겠죠. 반면에 오른쪽 클러스터형은 몇 개의 교실을 하나의 공용 공간 주변에 포도송이처럼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작은 마을, 작은 공동체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엘보형은 집중도나 채광, 통풍 같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지하지만 복도 공간이 넓어지고 복도 소음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클러스터형은 학생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만드는 데는 정말 좋지만 보시다시피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물론 학교가 일반 교실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특별한 활동을 위한 공간들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실 한번 볼까요? 보통 과학실은 일반 교실의 1.5배 크기로 설계가 돼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각종 실험 도구랑 기자재를 놓을 공간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이 실험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준비실까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평면도를 보면 다른 과목들은 또 얼마나 다른 공간이 필요한지 한눈에 보이죠. 음악실의 방음시설이나 미술실에 있는 특별한 조명과 여러 개의 개수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큰 그림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학교 설계가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는 지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 그 비밀이 있거든요. 이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150럭스. 이건 바로 학생의 책상 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밝기, 즉 조도 기준입니다. 눈이 필요하지 않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정밀한 값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도폭은 최소 1.8m 이상이어야 하고요. 교실문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복도 쪽, 즉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 사이의 간격도 학년별로 다 다르게 정밀하게 계산되고요. 심지어 벽에 칠하는 페인트 색깔마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색으로 고르고 창문 크기는 교실 바닥 면적의 최소 10분의 1은 넘어야 합니다.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죠. 결국 이겁니다. 도시 전체 지도에서 학교의 위치를 정하는 아주 거시적인 결정부터 내 옆자리 친구와의 책상 사이 간격을 재는 지극히 미시적인 디테일까지 이 모든 것이 오직 학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짜인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우리가 다녔던 학교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는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하나의 청사진이었죠. 문득 궁금해지네요. 과연 어떤 숨겨진 설계가 여러분 각자의 교육 경험을 빚어냈을까요?